우연히 사과나무 아래서 발견한 과학, 그 짜릿한 즐거움을 여러분에게도 선사해드립니다. 사람과 과학의 만남, 사과나무의 엄지혜입니다. 드론부터 인공지능까지 우리의 과학은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참 많이 편리해지고 있죠. 하지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기술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가져가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합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강연에서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큰 박수로 강연 시작해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차두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88세대, 청년백수, 열정페이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네. 예, 과학기술 프로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긴 호흡에서 보면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노동력, 일자리들을 분명히 뺏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상으로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요. 제가 과학기술 관련 강연을 할 때마다 꼭 받는 질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애들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나중에 편하게 먹고 살지라고 이제 여쭤보는데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은 드릴 수 없고요. 역사적으로 그다음에 통계적으로 이러한 어떤 패턴들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여러분과 편안하게 얘기를 하면서 한번 오늘 강연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동영상을 3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을 잠깐 좀 같이 보시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동차 공장입니다. 자동차 한 대에 여러분 용접을 몇 번 하는 줄 아세요? 1600번을 합니다. 1600포인트를 용접을 하는데요. 예전에 보면은 인간과 기계가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자동차 라인입니다. 모든 용접을 다 기계, 로봇이, 산업용 로봇이 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많이 했던 조립도 요즘은 로봇이 대치를 했고, 그 다음에 품질 검사까지, 가장 중요한 품질 검사까지 요즘 로봇이 합니다. 두 번째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트럭입니다. 미국 대륙을 가로지르는 굉장히 커다란 대형 트럭이죠. 잘 보시면 운전자가 없습니다. 자율주행 트럭입니다. 운전자가 없이 차가 알아서 자신의 목적지까지 상황을 판단하고 밤이고 낮이고 로봇처럼 달리는 차입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프로토타입 형태로 일부 그 자율주행을 허가한 미국 주에서만 이게 운행이 됐었는데요. 지지난주에 미국 네바다주에서 처음으로 트럭에 번호판을 달아줬습니다. 실제적으로 얘가 화물을 싣고 미국 네바다주를 달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세 번째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낯선 풍경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드론, 무인 비행체가 책이라든가 아니면은 물류 배송을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군사용입니다. 군사용 드론들인데요. 스워밍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대가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공군조종사 1명 양성하는데 얼마 드는 줄 아세요? 100억 듭니다. 특히 이제 10년 차에 가장 능숙한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100억이 드는데 지금 그분들은 비행 조종사들은 드론을 조정하시는 분들은 캠프에서 조이스틱을 활용을 해서 폭격을 하고 집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전쟁하는 지역은 해외에 있죠. 그 정도로 지금 어떤 사람의 역할, 기계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저를 바보로 만들었던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구글의 무인 자동차 차량입니다. 올해 4월 1일이었어요. 제가 막 이렇게 자료를 찾고 있는데 미국의 뉴욕주하고 구글하고 협약을 맺었다 그러더라고요. 2016년까지 택시 5,000대를 무인 자동차로 대체를 하겠다라는 발표였습니다. 깜짝 놀랐죠. 저같이 이제 과학기술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굉장히 커다란 이벤트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책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4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만우절이었습니다. 저 사진 하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보가 된 거죠. 저를 포함을 해서. 그렇지만 얼마나 저게 파급력이 크냐면 단순히 택시뿐만 아니라 여러분 물류 배송까지 운전자가 없이 배송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택시 기사분들이 몇 명이신 줄 아십니까? 29만 명입니다. 물류하시는 분은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아마 굉장히 많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사분들이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몰지 않기 때문에 보험이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시스템의 가장 커다란 장점이 뭐냐면 사고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죠. 굉장히 정확한 상황 판단과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고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이 지금만큼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 부품 소비도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차량 관리하는 분들도 줄어듭니다. 당연히 일자리가 또 줄어드는 이제 그런 형태로 앞으로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톨게이트가 보이시죠? 저는 하이패스를 무서워서 못 지나갑니다. 괜히 막 이 뭐라 그러죠? 이 배려에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지나가고 항상 그 이제 사람이 있는 곳으로 지나가는데 얼마 전에 여행을 하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무인 톨게이트가 만들어졌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카드로 긋거나 현금으로 지불을 하면 그냥 통과하는 부분입니다. 저처럼 아마 하이패스를 무서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대부분 그 톨게이트가 있는 지역 분들이 그 톨게이트에 징수 업무를 하셨는데 그 일자리마저 또 없어졌어요. 무섭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직접 보니까. 그 옆에 것은 버거봇입니다. 햄버거 만드는 로봇이에요. 1시간에 400개 만듭니다. 이미 초밥 로봇은 아마 여러분 백화점 같은 데서 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게 400개를 만드는데 미국의 패스트푸드점에 종사하는 분들이 350만 명입니다. 굉장한 규모죠. 우리나라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의 36배 정도가 돼요. 그런데 저 기계를 도입하면은 1년 만에 그 직원들의 인건비를 다 뽑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이런 어떤 로봇뿐만 아니라 인공지능도 무섭습니다. 지금 가장 상단에 오른쪽에 보시면 더 롱 굿 리드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하드카피 신문이에요. 문제는 저 신문을 로봇이 만듭니다. 영국의 이제 더 가디언스라는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신문인데요. 굉장히 긴 기사라든가 댓글이라든가 SNS에 있는 내용들 엑기스만 뽑아서 하드카피를 만듭니다. 나름 재미있고 반응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LA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진을 관측해서 기사로 쓰는 로봇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퀘이크봇이라 그러는데요. 주기적으로 지진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기사를 써서 기자에게 전송을 해줍니다. 그러면 기자가 판단을 해서 기사를 송부를 하면 이게 신문에 실리는 거죠. 사람보다 더 정확할 수밖에 없죠. 그 밑에 보시면 여성 로봇이 보이죠. 올 초에 일본의 미래과학관에 가서 이제 봤던 로봇인데 아나운서 로봇입니다. 눈, 얼굴 표정 완벽하게 저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사실 귀신인 줄 알았습니다. 옷도 하얀 거 입고 그랬는데 뉴스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읽어주고 얘기해주는 로봇이에요. 정말 깜짝 놀랐고요. 또 다른 인공지능 사례로는 여러분 그 부모님께서는 주식을 하시는 분이 아마 계실 것 같은데 미국의 뉴욕의 증시 객장입니다. 요즘 사람 없어요. 로봇이 다 거래합니다. 가장 최적의 살 주식을 찾아가지고 프로그램으로 매칭을 시키는 거죠. 연말에 이제 그 증시 잠시 쉴 때 이렇게 증권 막 뿌리잖아요. 그런 사진이 이제 없어진 거죠, 모습이. 그리고 그 옆에는 요즘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IBM의 왓슨이라는 슈퍼컴입니다. 미국의 퀴즈대회 우승자 2명을 제가 이겼어요. 그리고 제가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병에 대한 상황을 넣으면 어떤 치료라든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제가 정보를 줍니다. 요리 만드는 레시피도 최적으로 주고요. 칵테일을 만드는 레시피도 최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만큼 지금 모든 곳에 로봇이나 인공지능들이 우리 생활에 굉장히 깊숙이 이제 서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존에 얘네들이 인간을 대신했던 부분이 위험하거나 좀 더럽거나 어려운 부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3D 부분에 주로 이제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는 사람의 지능을 활용을 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흥미가 있고 다소 본능적인 부분까지 굉장히 능동적으로 인간이 대응하는 부분까지 이제 이들이 인간의 역할을 대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일자리 문제는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여러분 아마 지금 언론을 보시면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는다. 로봇 저널리즘, 기자가 설 땅이 없다. 막 굉장히 많은 기사를 보셔가지고 아마 조금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게 처음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망치를 들고 기계를 부수고 있죠. 산업혁명이 1760년대에 시작됐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 당시에 나왔던 방직기계가 기존에 10명이 하던 일을 2명이 하게 만들었거든요. 문제는 뭐냐? 기계를 다루기도 쉬워졌기 때문에 숙련공들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굉장히 일을 잘하고 밑에 처음 배우는 분들에게 지시를 하던 분들의 역할이 전혀 없어진 거예요. 그냥 지식이 없던 사람도 와서 기계만 조작하면 일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해고와 실직이 이루어졌고 저분들은 굉장히 이제 생활고를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1810년부터 러다이트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는데 저 망치를 들고 영국 전역의 기계를 때려 부수러 다녔습니다.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고 굉장히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약 100명의 러다이트들, 그 승용공 중심으로 이제 조직이 이루어졌었는데요. 100명 정도가 처형을 당하거나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기술의 어떤 발전이 정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그 당시에 굉장히 컸고요. 비단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앱 많이 쓰시죠? 요즘 이제 공유 경제라든가 온디맨드 경제라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으로 굉장히 많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뭐냐면 우버라는 공유 경제 온디맨드 업체의 사진입니다. 내가 차를 가지고 있는데 차가 필요하지 않을 때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택시 영업을 하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작년 6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분들에 대항해서 유럽 주요 도시의 택시들이 모두 파업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우버 같은 경우에는 고급차를 활용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물도 주고요. 충전도 가능하고요. 기존의 택시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인 택시분들, 개인 택시 면허가 지금 우리나라도 보통 대도시가 1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비싼 대가를 치르신 분들이